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환상과 현실. 이 글은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죠. 정신과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투자 법칙에서 일부 요약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 환상과 현실이라는 거죠. 성공한 트레이더는 현실주의자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다. 지름길로 서둘러 가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며 자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짠다. 프로는 신기루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수많은 트레이더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다음에 분류한 것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환상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한 환상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트레이딩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트레이딩에 성공하려면 자신이 어떤 환상을 품고 있는지 알고 되도록 빨리 깨어나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에 대한 그 어떤 희망, 환상, 이것도 희망이죠. 자기 실력도 되지 않는데 환상부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격언으로 보면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벌기도 전에 스릴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벌 걸로 환상을 갖고 미리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떤 현실주의자가 아니죠. 이건 뭐가 잘못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랬죠. 이렇게 비법 따라 선말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실적인 계획을 짜죠. 자, 첫 번째, 비법을 몰라서 실패했다? 퀘션 마크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통념의 사례로 잡힌 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패자. 내가 돈을 잃은 건 트레이더 비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비법이란 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심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은 객관적이고, 시장을 바라보는 트레이더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비법이 생기는 거야. 근데 시장은 객관적이에요. 비법이 없죠. 누구나 다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캔들을 보고 있죠. 뭔 비법이 있겠어요. 자, 수많은 패자들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에게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부터 이제 패자들의 근본적인 패한 원인이 되겠죠. 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지식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투자자들 덕분에 투자 자문 서비스 시장은 돈이 되고, 또 트레이딩 시스템 있죠. 시스템을 파는 사람도 먹고 산다. 패자들은 트레이딩이 머리를 쓴다는 점에서 꽤 단순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자신의 그 저서에서 심리투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점에서 꽤 단순한 게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패자들은. 성공한 트레이더들 중에는 영민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영민한 사람 모두가 지식인인 것은 아니다. 많은 수가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며 고등학교 중퇴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이 시장에 가서 돈을 벌 것 같죠. 뭐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사업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사업가들. SK그룹의 최 회장이 있죠. 이름이 나 생각이 안 나네. 이분도요, 그때 징역 한 4년 살았죠. 이게요, 해외 서머리 사람이 전문 트레이더 고용해가지고 2천억을 자기 법인에서 횡령했죠. 그래가지고 들어가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최태훈 회장이요. 최태훈 회장. 이번에 여자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자료도, 이번에 노소영인가? 그 사건도 상당히 크죠. 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머리 좋고 일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종종 트레이딩의 매력을 느낀다. 증권사 고객의 평균 나이가 50세로 기혼의 대학 졸업자였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을 경영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트레이더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누구냐? 엔지니어하고 농부다 그 말이에요. 농부.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건 지능도 비법도 아니고 교육 수준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해서 또한 사업의 어떤 전문 직종에 성공했다 해서 이 트레이더로 성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여기 보면요, 엔지니어, 농부 이런 사람들이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성공은요, 그 사람의 자질에 딸려 있지 어떠한 교육 수준이나 어떤 배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금이 적어서 실패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자본금이 적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패자들은 실패를 거듭하다 게임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단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퇴출되기도 한다. 아마추어들이 맨손으로 퇴출되고 나면 시장을 방향을 바꿔 그가 원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 패자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그리고는 열심히 돈 잃고 나서 또 벌어가지고 아니면 남한테 빌린다든가 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적은 액수로 계좌를 개설한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하죠.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시 똑같은 퇴출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마추어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트레이딩에서 어떤 손실을 보면 그 손실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가져와요. 개혁을 해야 돼. 변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수용부터 해야 되는데 수용을 안 해. 반성이 없다는 거야. 반성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이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패자입니다. 자, 패자들은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해서 돈을 잃은 것이다. 자본금이 적어서 순식간에 돈을 잃었다지만 자본금이 많아도 역시 순식간에 잃을 것이다. 이거 옳은 이야기 아니에요. 전번에 트레이더 명언 중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뭐냐? 돈 잃은 속도만 빠를 뿐이다. 이 이야기 하신 분이 알렉산더 엘더 박사예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냐고. 돈을 잃어도 버틸 수 있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 땡전 한 푼 벌기도 전에 거금을 잃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자, 무너질 다리를 여러 개 놓은 다음에 멋지고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는 건축 기술자와 다를 게 없다. 아니면 맹장 수술의 명의가 되겠다고 환자 넷을 죽이는 외과 의사라고나 할까? 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살아남으려면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손실 관리라는 것은 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손절매하고 청산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틀리죠. 그냥 손실 관리는 이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떠한 평가 담보금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남아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또 우리가 보완하고 하느니 그런 어떠한 일련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무조건 이 해외 선물 시장은 피합니다. 주식도 거의 비싼 거죠. 자, 세 번째,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이 없어서 실패했다.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자,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굳게 믿는 트레이더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에게 그런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통조림으로 만들어 놓은 트레이딩 능력을 사려고 많은 돈을 흔쾌히 내놓는다. 통조림으로 포함된
안에 포장된 이게 트레이딩 능력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바로 탐욕과 게으름이고 또한 수학적인 무지 때문이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요것은요, 복잡한 인간의 행위는 자동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전산화된 학습 프로그램 시스템은 교사를 대신하지 못했고 세금 계산 프로그램 때문에 회계사가 직장을 잃진 않았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선택과 판단의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계나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떤 노동 부분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판단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자동 프로그램 시스템만 성공한다면야 그냥 어디 휴양지 그 타히티 섬에 가서 편안히 쉬면서 중개인이 속속 보내주는 돈만 쓰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구냐? 시스템 판매자일 뿐이다. 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동 프로그램과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의 MCTS라고 수자동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 자동 프로그램은요, 사람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시장은 언제나 변하며 이러한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은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어제의 철칙이 오늘은 적중하지 않고 내일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된다. 유능한 트레이더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트레이딩 방식을 조정하지만 유연하게 조정하지만 자동 시스템은 이런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도 여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죠. 그러나 왜 그래요? 이건 기계잖아. 잘못되었을 시 이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나 괜찮은 트레이딩 시스템도 있긴 하다. 하지만 트레이더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MCTS를 개발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트레이더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감시하고 조정해야 된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책임을 트레이딩 시스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을 3년 전에 개발을 했죠.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어. 그래서 집단 동조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AI는요, 어떤 인간의 감정이 극도로 광기로 치닫는 가속도의 법칙은 모릅니다. 단지 또 그 다음에 이게 심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변동량에서 또 약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도로 훈련되니 그 트레이더가 개입을 해줘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개발하고 지금 완성되어 있는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은 전번껏 수동에다가 약간 자동을 가미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요, 차트 인식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가는 군중. 한자 빠졌네. 사람들은 대개 자유와 독립이 그립다고 말한다. 자유, 독립. 하지만 그냥 이빠른 소리일 뿐이다. 여기 보시면은 일이 좀 꼬이고 힘들어지면 자유고 독립이고 다 포기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찾아 나선다. 힘든 상태에 있는 트레이더들은 종종 여러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내 어린 시절 구소련에서니 이분이 소련 출신이거든요. 17살 때 아마 의과대학을 갔다가 20몇 살 땐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선으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망명하게 됐죠. 구소련에선 아이들에게 스탈린은 위대한 지도자로 가르쳤다. 나중에서야 스탈린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스탈린 생전에 군중들은 기꺼이 이 지도자를 따랐다. 자, 보세요. 또 스탈린은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짐을 덜어준 것이다. 생각해야 돼. 인간은 각자가 어떤 개성과 기질이 있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짐을 덜어준 것이다. 경제, 생물학, 건축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작은 스탈린들이 배치되어 있다.
자, 미국에 와서 트레이딩을 시작할 무렵 얼마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도자, 즉 시장의 작은 스타일을 찾는지를 알고 무척 놀랐다. 누군가 날 부자로 만들어 줄까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게 지금 환상과 현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우자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세 개의 다리가 필요하죠. 자, 승자가 되려면 트레이딩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 정복해야 될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건전하고 독립된 심리, 그 다음에 논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 이게 거래 기법이죠. 거래 기법. 그 다음에 적절한 자금 관리 계획이다. 이 요소들은 동그란 의자를 받친 세 개의 다리와 같아서 하나를 빼면 쓰러지고 의자에 앉은 사람도 넘어진다. 트레이딩 시스템엔 자동 시스템이죠. 골몰하는 패자는 다리 하나 혹은 둘로 의자를 만들려는 사람이다. 반드시 확정된 규칙에 의거 매매하라. 트레이딩 할 때 내 감정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때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분석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 지적으로도 건전한지 확인하라. 그러니까 지적, 아는 거죠. 아는 것이 올바르고 건전한지. 이게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올바른 차트를 선택해야 돼. 숲을 보고 나무 보고 가지 보고 잎새를 봐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 현재 그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대응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단편적이고 돈에서 수익 나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박수치고 난리 구슬 내고 하는 거 보면요. 이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유치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 된가. 안경 쓰고 하고 어떤 쇼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분석해 자기 관찰자가 되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어떤 진입이나 청산의 결정이 내가 올바른 차트를 보고 지적으로 올바른지 이게 건전한지 검증하고 확인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몇 차례의 연속된 손실로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금 관리 원칙과 방법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면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 걸맞지 않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가? 지금 현실의 내 수준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해선 트레이더로서 내가 지금이 트레이딩 하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은 좋아요.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기 위해서 꿈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 환상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현실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트레이딩에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패자. 요즘에요, 한번 경제적으로 쓰러지게 되면요, 파산하게 되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환상과 현실에 대해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투자 법칙주에서 요약 범집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